1장. 양자얽힘은 왜 중요한가? 정보로 보는 우주. 물리학은 언제나 인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사과가 떨어진 이유를 궁금해한 뉴턴에서부터 우주의 시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한 아인슈타인까지.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 눈앞의 현실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 있다. 질량은 어디서 오는가? 중력은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서울의 어느 조용한 저녁 한 카페 창가에 앉아 수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물리학을 전공한 뒤 기업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인슈타인의 말이 울리고 있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물리학은 그보다 더 신기한 현상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자얽힘 퀀텀 엔탱글루먼트이다. 처음에 양자얽힘을 들었을 때 수지는 단지 그것을 두 입자가 신기하게도 연결된 상태라고만 이해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건 단지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세계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개념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우주 반대편에 있는 두 입자가 동시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마치 서로 어떤 비밀 통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자얽힘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우주의 여러 지점을 잇는 듯한 느낌을 준다. 수지는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거대한 우주망이 있다면 그 망의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바로 이 얽힘의 선이 아닐까? 그러면 그 망이 어떻게 얽혀 있고 어떻게 당겨지고 어떤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지가 우리 세계의 중력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엔트로피에 대해 다시 복습했다. 엔트로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질서함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였다. 그리고 양자얽힘에서의 엔트로피는 우리가 두 시스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정보의 연결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럼 혹시 질량이라는 것도 정보에서 오는 걸까? 그녀의 생각은 점점 깊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질량이 입자의 속성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만약 그 질량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입자가 우주와 어떤 식으로 얽혀 있고 얼마나 많은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질량이 아니라 얽힘의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수지는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최근에 접한 이론바로 통합 얽힘 엔트로피 양자장 이론 UEQFT를 읽으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이론은 지금까지의 물리학 이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그것은 입자나 힘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그러한 힘이 생기는지를 더 깊은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UEQFT는 말한다. 질량은 얽힘 구조가 만들어낸 에너지의 표현이며 중력은 정보 흐름이 공유를 만들어낸 결과다. 수지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지금까지 느껴온 수많은 의문들 외 중력은 다른 힘들과 다르게 설명되는가? 왜 어떤 입자는 질량이 있고 어떤 입자는 없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된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 우주는 실로 짜인 거대한 얽힌망일 수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 얽힌망 안에서는 어떤 실이 끊어지면 우주의 한 부분이 반응하고 어떤 부분이 더 조여지면 질량이 생기고 더 느슨해지면 에너지가 흐른다. 마치 거대한 정보의 테피스트리, 정교하게 짜여진 패턴이 우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고 눈송이 하나하나가 서로 부딪히며 새로운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그 안에도 어떤 얽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다. 이 이론은 단순히 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였다. UEQFT는 단지 과학자들의 학문적 실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정의하는 시도였다. 그리고 바로 그 렌즈를 통해 수지는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물리학 이론은 왜 이 얽힘의 구조를 설명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다음 장에 담겨 있다. 2장. 기존 이론의 한계와 UEQFT의 필요성. 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우주를 봐야 하는가? 수지는 아침 일찍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직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벽 한쪽의 커피 머신만이 낮은 진동음으로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은 그녀는 한참 동안 벽에 걸린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왜 여전히 우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하며 뉴턴의 고전 역학을 완전히 뒤엎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다른 물체들은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그 유명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다. 그런데 그 이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했다. 지구 근처에서, 별 근처에서, 심지어 블랙홀 근처에서도. 하지만 그 정확함이 어쩌면 문제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너무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론 바깥의 세계를 쉽게 상상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닐까? 수지는 노트북을 열고 양자역학을 다시 떠올렸다.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들의 세계. 입자들은 입자 같기도 하고 파동 같기도 하며 관측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력과는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여기 두 개의 이론이 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설명하듯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하나는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다른 하나는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 문제는 이 둘이 서로 말을 안 해요. 수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상대성 이론은 부드럽고 연속적인 곡선으로 세상을 그린다면 양자역학은 확률과 불확정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점프들로 가득했다. 마치 유화와 픽셀 아트가 동시에 하나의 풍경을 그리려는 듯한 충돌감. 두 이론은 각자의 영역에선 완벽했다. 블랙홀의 궤적을 계산할 땐 상대성 이론, 원자 내 전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땐 양자역학.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순간, 예를 들어 블랙홀 내부, 빅뱅 직후의 우주 혹은 중력이 아주 강한 양자계에선 수식들이 말문을 닫아버렸다. 그때부터 물리학자들은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여정을 시작했다. 양자 중력 퀀텀 그래버티.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이론가들이 추구한 꿈이었다. 끈이론, 루프 양자 중력이 나왔고 홀로그래픽 원리도 등장했다. 하지만 모두가 온전한 그림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어떤 이론은 너무 복잡했고 어떤 이론은 검증할 수 없었으며 또 어떤 이론은 핵심 물음을 피해가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재규격화 가능성 리노멀라이저빌러티였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재규격화가 안 되면 이론은 계산이 안 돼요. 예측도 못하죠. 양자장 이론에서는 무한대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규격화라는 수학적 기술이 쓰인다. 전자기력, 약한 힘, 강한 힘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이 기술 덕분에 예측 가능하고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가 되었다. 하지만 중력은 일반상 대성이론을 양자화하면 무한대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재규격화가 되지 않는다. 마치 계산기에서 에러가 계속 뜨는 것처럼 이론이 수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붕괴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UEQFT가 나타난다. 수지는 처음 UEQFT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저 또 다른 이론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논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눈이 밝아졌다. 이 이론은 단순히 기존 이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전환시키고 있었다. 힘이 아니라 정보, 입자가 아니라 얽힘, 에너지가 아니라 엔트로피. UEQFT는 기존 양자장 이론에 얽힘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정보항을 넣는다. 이것은 물리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항을 통해 질량, 중력, 곡률, 에너지 등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진이 놀란 것은 이 이론이 게이지 대칭성을 지키면서도 재규격화가 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방정식에 조용히 열쇠를 끼워 넣고 돌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UEQFT는 예측할 수 있었다. CMB의 편광회전, 이상한 질량 변화, 새롭게 등장하는 비표준 게이지장들. 이 모든 것은 실험적 확인이 가능한 진짜 물리학의 영역이었다. 기존 이론은 멀쩡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야.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우주를 구성한다고 믿었던 입자와 힘들,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더 깊은 층위에 존재하는 정보 구조에서 파생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인슈타인이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던 통합 이론은 어쩌면 힘이나 장이 아니라 얽힘과 정보라는 언어로 다시 써야 했던 것이 아닐까? UEQFT는 그렇게 오래된 질문에 대해 가장 새로운 방식으로 대답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그 이론의 내부로 들어가 보는 여정이 될 것이다. 3장. 재규격화 가능한 UEQFT 이론의 핵심 구조. 우주는 어떻게 정보를 물리적으로 만드는가? 늦은 밤 수지는 조명이 희미한 책상 앞에 앉아 또다시 UEQFT 논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창밖에선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드디어 UEQFT의 핵심 구조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번 그녀는 이 이론이 얽힘과 엔트로피를 물리법칙의 중심으로 가져온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좋아, 얽힘이 중요하다면 도대체 얽힘을 어떻게 수식으로 다룰 수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흥미롭고 철학적이기까지 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 부분계를 나눈다는 것. 양자장 이론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계 시스템을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 또는 입자 A와 입자 B,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정보의 상호작용이 곧 얽힘이었다. 수지는 종이에 두 원을 그렸다. 왼쪽 원은 부분계 A, 오른쪽은 부분계 B. 이 둘은 겹쳐 있었고 그 겹친 부분이 바로 얽힘 엔트로피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녀는 논문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다시 읽었다. 게이지 대칭을 가진 이론에서는 부분계를 나누는 것조차 명확하지 않다. 게이지 대칭? 그것은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었다. 전자기력, 약한 힘, 강한 힘, 이 모든 것은 게이지 대칭이라는 수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대칭이 우리가 A와 B로 나누는 행위 자체를 방해한다? 그건 마치 이런 것이었다. 한 권의 책을 반으로 찢으려 하는데 책장이 서로 얽혀 있어 찢는 순간 내용이 뒤섞여 버리는 느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책을 반으로 나누는 행위 자체가 책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단순히 A와 B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경계가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얽힘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UQFT는 그 질문에 답했다. 폰 노이만 대수와 모듈러 해밀토니안 얽힘을 계산하는 수학. 수지는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논리와 구조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수학의 방식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UQFT는 기존의 부분계 나누기 방식이 게이지 대칭 하에서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 대신 폰 노이만 대수라는 더 정교한 틀을 사용한다. 그녀는 천천히 논문에 나온 문장을 이해해갔다. 우리는 이제 연산자 대수의 관점에서 관측 가능한 것을 정의하고 그 위에 모듈러 해밀토니안을 정의한다.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에너지 연산자지. 그런데 모듈러라니? 이제 얽힘 엔트로피는 단순히 두 부분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어떤 관측 가능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학적 구조가 되었다. 이 방식은 기존 양자장 이론이 가졌던 문제점, 부분계를 나누면 게이지 비대칭이 생기는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여전히 어디가 얽혀 있고 얼마나 얽혀 있는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얽힘을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발판이었다. 수식 속의 물리, 정보가 질량이 되는 순간 이제 수지는 UEQFT의 라그랑지 안다시 말에 물리계의 행동을 정의하는 수식을 다시 보았다. 거기에는 기존 앵밀즈, 장, 디락, 페르미온,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얽힘 엔트로피 항. 이건 미쳤다. 수지는 거의 탄성을 질렀다. 이 수식은 얽힘 엔트로피 S가 실제로 질량항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질량은 이제 입자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그 입자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에 따라 생기는 정보 기반의 속성이었다. 게다가 이 수식은 공률 R, 즉 일반상 대성이론에서 말하는 중력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얽힘이 클수록 질량이 커지고 공간이 휘어진다. 우주를 짜고 있는 건 실이 아니라 정보였어.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철학적 은유가 아니라 수식으로 설명되는 물리 법칙이라는 사실의 전율을 느꼈다. 실험으로 가는 달이 예측 가능한 이론. UEQFT는 단지 예쁜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험 가능한 예측을 했다. 그녀는 논문 뒷부분에서 제시된 몇 가지를 훅떴다. CMB 우주 배경복사의 편광 회전, 양자 시뮬레이터에서의 진공 구조 변화, 레터스 QCD와의 수치 비교. 이제 이 이론은 실험실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창밖을 보았다. 이젠 새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정보로 우주를 다시 쓰고 있어.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마치 방금 세상을 바꾸는 작은 비밀 하나를 알게 된 사람처럼. 사장. 이론에서 관측으로 새로운 예측과 가능성. 우주에서 실험실까지 얽힘이 드러나는 순간 수지는 어느 과학관에서 열리는 작은 공개 강연회에 초대받았다. 강연의 주제는 양자 중력과 우주의 구조. 말만 들어도 딱딱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흥미로웠다. 그동안 깊이 파고들었던 UEQFT 이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할 기회이기도 했다. 무대 위 프로젝터에 떠오른 첫 슬라이드는 까만 우주 배경 속에 있는 하나의 방정식이었다. 곡률과 얽힘, 엔트로피가 뒤섞인 수식.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수지는 익숙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게 진짜 우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손을 들고 물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질문은 이 이론의 진짜 핵심이기도 해요.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 흔들리는 빛의 방향. 우주는 빅뱅 이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가장 오래된 목소리, 그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 CMB였다. 마치 갓 태어난 우주가 식으면서 남긴 마지막 빛의 메아리. 그 빛은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와 편광 패턴을 남기며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다. UEQFT는 그 빛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패턴을 예측한다. 편광이 회전해요. 수지는 손가락으로 빛의 방향을 돌리며 말했다. 얽힌 정보 구조가 우주 공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빛이 지나가는 동안 방향이 살짝 돌아가게 되죠. 마치 투명한 렌즈를 통해 보는 빛이 조금씩 틀어지는 것처럼. 그 효과는 미약하지만 우주 전역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관측 장비로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이미 몇몇 관측은 이상한 회전각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 방향성과 패턴이 UEQFT의 수식과 일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신호일 것이다. 우주의 얽힘이 실제로 보인다는 증거죠. 진공도 얽힌다, 질량은 이동하고 비틀린다. UEQFT가 말하는 진공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얽힘의 구조가 깔려 있고 그 구조가 바뀌면 물리량 자체가 달라진다. 질량이 바뀐다고요? 청중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얽힘 구조가 재배열되면 어떤 입자의 질량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녀는 그것을 정보 밀도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마치 한 곳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무게감이 느껴지듯이 양자 정보가 집중되면 실제 입자의 질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건 진공 위상 전이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얽힘 상태가 바뀌면서 질량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다. 실제로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리드버그 원자 배열, 초냉각 원자 실험에서 나타나는 힉스 모드의 진동은 UEQFT가 예측한 바로 그 얽힘, 유도 질량의 반응일 수 있다. 새로운 힘의 단서, 비정상 게이지장의 등장. UEQFT는 또 하나의 예측을 한다. 기존 표준 모형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상한 게이지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아직 이름도 없는 새로운 힘일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얽힘 구조의 재구성이 일으키는 정보 흐름이 또 다른 장처럼 작동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 장필드는 기존의 전자기장이나 강한 힘과는 다르게 정보 기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만약 이 장이 실제라면 실험 장비가 감지하지 못했던 미세한 이상 반응들, 예컨대 전자기장 내 편향, 진동, 미세한 질량 이동 등이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실험실의 예언자 레터스 QCD와 얽힘의 수치, UEQFT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수치 계산 가능성이다. 레터스 QCD는 강한 핵력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 생력학을 격자 공간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 계산 안에 사실상 얽힘 엔트로피와 관련된 구조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그 수치를 비교하면 얽힘이 진짜 물리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이론은 수학적 예언자이기도 하네요.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론의 언어로 예측하고 실험과 수치 계산으로 검증해 가는 거죠. 실험 가능한 물리학, 검증 가능한 철학. 강연이 끝날 무렵 수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주는 얽힘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를 실험실에서 낭독하고 있다.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에 그녀의 강연을 메모하고 있었다. 수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이 이론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얽히기 시작했어.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UEQFT는 더 이상 단순한 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를 다시 쓰는 또 하나의 문법이었고 그 문법은 이제 현실 속에서 실험 가능한 언어가 되었다. 이 영상은 UEQFT 이론의 대중 해설서이므로 보다 엄밀한 수식 전개와 논리 구조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 부분의 논문 링크나 토트샘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